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환자 권리 보장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 경험 평가에서는 환자의 권리 보장을 다음의 질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번 기간 동안 불만이 있는 경우 말하기 쉬웠습니까? 검사나 치료 결정 과정에서 귀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받았습니까?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된 3차 환자 경험 평가에서 환자 권리 보장 영역은 매번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환자 권리 보장 영역 점수 향상을 위해 유관 단체 및 학회와 연계한 의료질 향상 지원 활동, 평가지표 재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 권리장전을 만들어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대학교 병원의 환자 권리장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는 총 4개의 권리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진료받을 권리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입니다.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입니다.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환자 경험 평가의 환자 권리 보장의 항목을 전북대학교 병원의 환자 권리 장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기간 동안의 공평한 대우에 해당하는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공평하게 진료받을 권리라는 의미는 질병의 특성, 소득의 차이, 장애의 차이에 따라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에 차별이 없이 진료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상황은 환자에 대한 진료 차별입니다.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평한 진료받을 권리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게 아니어서 해당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본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술을 시행받은 병원으로 다시 가라고 권유받는 경우로 환자 질병 특성에 의한 진료 거부 사례입니다. 그 환자분 의사소통 보조인이 없어서 진료 못 받았어요. 보조인이나 보호자랑 꼭 같이 내원하셔야 해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보호자 동행 후 내원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로 환자 장애 특성에 의한 진료 거부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 및 난민으로 내원하여 진료가 어렵다고 돌려보낸 경우나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앞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극적인 필수 진료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나 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한때 의료는 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의사의 권위를 지키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와 의료진과의 관계도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관계로 정립되면서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가 의료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권리에서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환자가 감염 질환으로 무슨 균에 감염되었습니까? 얼마나 치료가 필요하죠? 라는 질문에 의사가 설명드려도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처방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환자는 담당 의사가 저녁에 한 번씩 돌지만 형식적이에요. 내 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한 번 만나려 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오래 걸려요. 하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환자는 자신과 가족의 질병이 어떤 것이고 어떤 치료와 검사가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주치의가 해주는 설명을 거의 못 알아들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어를 너무 많이 쓰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검사와 치료 이전에 치료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쉬운 말로 전문 용어가 아닌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느낌과 감각 또는 생각을 사전에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CT 검사를 위해서 조영제를 사용하면 온몸이 잠시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과정상 그런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세 번째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 또는 환자의 민감 정보 노출로 인한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치감은 수치심을 느끼는 마음인데 수치심은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함이 남들 앞에 탄로되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는 환자의 신체 노출,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무시당하며 무가치하게 대우받는 경우 또는 사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으로 느끼는 수치감이나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개선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의 수술 대기실의 경우 환자가 오픈된 공간에 노출되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수술 대기실을 변경하여 개인별로 보호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환자의 민감한 정보, 즉 미혼모, 미혼부 같은 개인 상황이나 한부모, 저소득층 같은 가정 환경 또는 직업 같은 정보 등을 환자에게 질문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하거나 체크리스트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입니다. 이는 자신의 입원 기간 동안의 불만을 포함하여 상담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하는 과정이 용이하게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환자들은 입원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또는 바쁜 병원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본인의 요구사항을 쉽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경로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진 안내와 관련하여 문자 안내 및 회진 메모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기록해두고 회진 시 환자,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료진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객의 소리함이나
고객 상담팀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자신이 처음 환자로서 겪는 일이지만 의료진은 매일 보는 똑같은 환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환자의 그 처음이 좋은 기억으로 남고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고 쉬운 설명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